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5일 새벽 1시입니다. 요사이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좌파와 우파의 대결 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한동훈 또는 윤호중, 황운하 이런 사람들의 이 말과 글 이런 걸 쭉 지켜보면서 문득 레이몽 아롱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프랑스 우파 지식인이었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직하고 머리가 좋으면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못하다. 엉터리 이론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고 엉터리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다. 주옥과 같은 글 아닙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머리가 좋으면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못하다. 엉터리 이론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이고 엉터리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좌파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사이 민주당이 금수완박 지금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게 과연 성사나 될까? 성사되면은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익을 보느냐? 아니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속으로 지금 씩 웃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차에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월간조선 이사 조남준 씨인데 이분은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 사회부 기자, 그리고 월간조선 이사 등 아주 두루 경험이 많은 분인데 아주 촌철살인 같은 글을 조갑제닷컴에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현행법을 위반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이 틀림없는 자기 당 수뇌부를 보호하려는 거다. 그래서 새 정권이 출범하기 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의 수사권을 빼앗기는 것이니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는 좀 이상해 보인다. 내심 웃고 싶은 모습을 감추고 짐짓 화를 내는 척하는 것 같다는 말이다. 평범한 필자의 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자충수가 훤히 보이는데 제재다사가 모인 국민의힘에서 모를 리 있겠는가? 왜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지 알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자. 검찰에서 수사권을 회수하면 그게 끝일까? 이를 대신할 조직은 경찰밖에 없다. 같은 행정부에 속하지만 검찰은 그래도 준자가 붙어있는 사법기관이다. 준사법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경찰은 순수한 행정조직이다. 경찰이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을 무서워할까? 아니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을 무서워할까? 금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아 생각들 좀 하고 살자. 그렇겠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이끌다고 할 때 경찰청장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 경찰 최종 지휘자는 누굽니까?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예산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눈치를 보게 돼 있죠. 왜 야당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수완박을 추진하는 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 그래가지고 독자성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마지막에는 그 대통령을 잡아먹는 게 우리 검찰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하니까, 힘을 빼가지고 대통령 직속인 경찰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속으로 씩 웃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아, 생각들 좀 하고 살자. 그런데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입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보도는 되었는데 국민들 앞에 딱 나서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차분하게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하느냐. 제가 한 52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기사를 어떻게 쓰면 좋은 기사가 되느냐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문장을 짧게 써라. 그 다음에 쉽게 말하라. 정확하게 말하라. 한동훈 이 검사장 보니까 말을 짧게 하고 쉽게 하고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13일 이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기자들 앞에 서서 한 이야기 중에서 뭐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검찰의 연소화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기자 질문에 답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나 기술을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이 20대,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살이 됐고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아주 재밌게 하죠. 감칠맛 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신드롬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SNS 그리고 언론 이런 데서 한동훈 검사장 인기가 대단합니다. 레이몽 아롱 말대로 좌파는 정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다. 정직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다. 그걸 반대로 돌리면은 우파는 머리가 좋고 또 정직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우파라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신봉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간단하게 제가 우파라고 부릅니다. 자유민주 진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지금 우파는 역대 최강의 우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시달려 가지고 뒷조사도 당하고 저 한동훈 검사장처럼 핍박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다 이거죠. 세탁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히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하고 머리 좋고 용감하다. 그 상징적 인물이 한동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지난 한 2, 3년은 완전히 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그리고 MBC와 같은 언론으로부터
최강욱 같은 정치인으로부터 총 공격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용감하니까 살아남은 겁니다. 이 한동훈 신드롬은 바로 이겁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머리가 좋다. 그리고 용감하다. 여기서 한동훈 신드롬이 생긴 건데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게 지난 1월 27일 유시민 재판에 나온 이 한동훈 검사장이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앞에서 한 4분 동안 설명을 하는 게 이 동영상에 찍힌 게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옮기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또 논리가 얼마나 조직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녹취한 겁니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되었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되었고 시민들의 고소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간인과 언론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의용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은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의용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의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사실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데 저의 오늘 증언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해온 말과 글, 사과문들을 모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제가 할 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서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옮긴 게 이 정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되면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선 법치가 확실하게 정착되고 범죄자들, 특히 권력형 범죄자들이 아마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최근의 이 한동훈 신드롬입니다. 역시 레이몽 아롱이라는 학자가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못하다. 엉터리 이론에 속는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고, 엉터리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것은 거짓말쟁이란 이야기다. 반대로 하면은 우파는 정직하고 머리가 좋다. 여기 한동훈 씨처럼 깨끗하고 용감하기까지 하니까 한동훈 신드롬이 한동안 오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